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담으로 우리 투이 컨설팅 왕석균 상무님 모시고 클라우드 운영 관리 최적화의 기본 원칙은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는 성능 관리 도입부터라는 주제로 저와 대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이 컨설팅의 프로세스 혁신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키텍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야, 개발자들이 딱 좋아하겠네요. 아까 무슨 사업부라고 하셨죠? 프로세스 혁신 사업본부. 프로세스 혁신 사업부. 네. 투이 컨설팅은 사실 IT 업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투이 컨설팅 요즘 뭐 동향이라든가 연구하는 거 컨설팅 어느 쪽에 포커싱 많이 두고 있는지. 요즘은 뭐 디지털 전환이 대세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전환하고 따라서 붙는 게 요즘은 과거의 그 서비스 개발 방법론하고 다르게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프로세스 혁신 방법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후속의 백엔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그런 쪽의 중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이 컨설팅 진짜 제가 사실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2000년 전후부터 제 IT 분야의 모든 고급 리포트는 투이 컨설팅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90년대 중반에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네, 96년. 그래서 지금 이 분야만 계속 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김인현 대표님부터 뭐 모두 그냥 IT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분야에서 정말 그 대표적인 그 컨설팅 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 후 운영 관리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부터 뭐 전환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기업에서 클라우드 운영 관리 원칙을 만약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전제라든가 뭐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마다 사실은 비즈니스 환경도 좀 다르고 또 운영하는 IT 시스템의 성숙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클라우드로 운영하려면 꼭 3가지 정도는 갖춰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3가지요? 그 첫 번째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레가시 운영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또 자원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할당하고 요청하고 배분하고 이런 역할들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한이나 또 승인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각 회사마다 아니면 그 종사하는 산업마다 그 보안 정책이나 운영 정책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표준 체계,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운영을 하면서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자동화가 중요한 요소는 그 과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을 해서 한 기업 내에서는 대부분 표준 소프트웨어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데브옵스, 뭐 에자일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개발하는 방법 자체도 다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과거와는 다르게 결집도는 낮아지는데 응집도는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 복잡한 환경을 구성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안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됩니다. 결집도는 낮아지는데 응집도는 높아진다는 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집도는 낮아진다는 건 옛날에는 서비스 하나가 아주 통짜 프로그램 하나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통짜 프로그램 하나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프로그램이 한 번 타서 끝날 때까지 쭉 한 번에 처리가 되는데 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MSA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모듈 간의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도는 낮은데 그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시성의 확보인데요. 이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 워크로드 정책들이 예. 뭐 클라우드마다 사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쉽게 장애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레이싱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 운영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정된 시스템을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첫걸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데 중에 이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 발생 시에 어떤 언락 기능이라든가 액션 기능,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그런 거를 그 뭐 새로 적용을 한다든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채팅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조사를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비용, 성능, 거버넌스가 주요 이슈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 저 상무님께서 보실 때는 국내에서도 뭐 비슷한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컨설팅 하시다 보면 네. 이런 게 좀 더 취약하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뭐 보안이나 성능이나 뭐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예. 그런데 다만 그 해외나 국내 통계를 보면 보안 문제 같은 경우에 무슨 해커의 침입에 의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이용자가 그 설정값도 세팅을 잘못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특히 유독 그런 게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비용 같은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지만 아직은 또 그렇게 비용 효익이 크지 않다, 이런 보고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면은 사실은 그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규모 레가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레가시 시스템에 있는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클라우드로 전환될 워크로드를 찾는 게 그거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지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그 가장 큰 것이 지금 규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클라우드나 그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23년 적용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내년에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면 중요 업무와 비중요 업무를 분류할 수 있는 큰 기준을 제시를 하고,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평가 기준을 조금 54개 정도로 단순화해서 표준화하겠다.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그 중요 업무와 비중요 업무의 그 클라우드 전환 절차도 좀 차등화하겠다. 뭐 사전 보고해야 될 걸 사후 보고로 바꾸겠다. 이렇게 많은 개선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개선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좀 미지수에 있고, 또 설사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지주내에서는 대부분 지금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그룹사 공동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나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 그룹사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그 워크로드들을 옮기고, 또 그 본연 비즈니스 코어에 해당되지 않는 좀 비중의 업무들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그 중요 업무, 코어 업무들이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어려운 문제는 그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훨씬 더 싼 가격에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가시를 전통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기업들에서는 오픈소스에 익숙지 않은 곳들은 쉽지 않죠. 예.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네. 레가시에 맞춰져 있는 기술력이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력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중요 데이터들을 과연 그 그렇죠. 클라우드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좀 가장 팽배해 있고요. 예.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장애 처리 같은 걸 본인들이 아닌 그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맡긴다는 불안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현재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가장 극복이 안 되는 게 DBMS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 업무들의 그 DBMS는 대부분 오라클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 뭐 포스트그레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오픈 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거부감이 있는 거네요. 네, 그것을 극복해야 될 숙제가 그래도 이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고 클라우드가 진짜 많이 보급됐는데 실로드 문제가 방해가 된다는 건 좀 의외네요. 그 지금 사실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IT는 곧 비용 이 인식이 여전한가요? 어떻게 이게 지금 사실 뭐 수십 년 동안 그 기업 경영에서 그 IT 부서가 비용에 대해서 뭐 효율보다는 비용적으로 이제 계속 인식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곧 IT 투자 축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한참 가속을 하고 있는 시점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그 시점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꺼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라든가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또 실무진은 어떻게 경영진을 설득해야 될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전환은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한참 뭐 1, 2년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경영진들도 대부분 확고한 의지들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조금 불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멈추거나 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속도 조절은 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선정을 해서 차근차근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클라우드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가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확산세를 유지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클라우드를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뭐 사용자가 증가해서 아니면 트래픽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트래픽량이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나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비용에 속하고요. 그럼 통제 가능한 비용은 우리가 용량을 좀 잘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사용량을 잘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인데 용량 같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레가시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시스템을 큰 거 하나 사놓고 그 시스템의 인계치에 차오를 때까지는 계속 그 용량 안에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용량을 리저브드를 한다는 건 그것이 곧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비즈니스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유유 자원을 반납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용 승인 우리가 카드를 긁었을 때 발생하는 승인은 사람의 활동 시간과 거의 비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야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 그 컨테이너를 반납을 해서 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보험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단은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월말에 신계약을 청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말에 좀 집중해서 자원을 늘리고 나머지는 좀 자원을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비용이 효율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정된 용량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비용이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고요.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사실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시스템을 사놨다가
평상시에 뭐 피크 타임 때 CPU 사용률이 70, 80으로 올라가다 그때만 그냥 이제 안 쓸 때는 2, 30을 내려가더라도 네. 어차피 한번 투자된 비용이 변화는 없으니까. 예, 예. 그걸 그 7, 뭐- 80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걸 넘을 때만 뭐 스케일업이라든 스케일아웃이라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예. 사용률이 낮아졌을 때 아. 어떤 대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고민하고 그 비용을 이제 낮추는 걸 생각할 때 컨설팅 업체한테 자문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설계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임계치를 상한의 임계치만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예. 하한의 임계치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 하한 임계치. 예. 그 임계치와 임계치 사이의 구간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예, 예, 예. 그 단계별로 그 용량 계획을 세우고 프로비저닝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전반적으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스템에서 그런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는 아마 그렇죠. 그 IT 쪽 운영 파트에서도 그 결정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단위 서비스의 그 트랜잭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그냥 그 성능 하면 그 새로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발표할 때 그 사전에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CPU 자원을 1초를 사용을 하고 예. 그 1초 사용량이 1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0원. 이게 뭐 100만 건 정도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됩니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CPU 자원을 1.5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 이게 비용이 1,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1초나 1.5초나 커다랗게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1초이기 때문에 아 여기 서비스가 좋아 그건, 예. 이렇게 느끼지도 않고 그렇죠. 1.5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서비스가 나빠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차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50%가 더 나가는 늘어나는, 현상이 예.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 서비스 성능을 좀 최적화해서 그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의 전반적인 CPU 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예. 비용을 낮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하고 걸 있고요. 기업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나요? 저희가 그 ISP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시스템 사전에 전략을 세울 때는 그거야 사전 단계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고를 드리고 근데 이제 운영 중에서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ISP 단계에서는 구축 중이니까 쉽지 않죠. 예.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쉽지 게 않냐. 좀 일정 시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그 QA 조직이나 그 예.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QA 조직이나 이런 곳에 성능 테스트 전담자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성능 테스트 전담자 예. 그리고 생소하네요. 네. 그게 그게 해외에는 기업에 있는 건가요?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예. 전담자 기업 자기 자사 성능 테스트 전담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기능 테스트들 완료를 하고 네. 품질 점검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배포가 되는 그런 체계를 좀 움직이는 체계를 가져가면 좋은데 예. 이것이 국내에서 힘든 이유는 그것이 성과를 이렇게 보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렇겠죠. 예.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한다는 게 그 사실은 사전 작업이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아.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은 노력을 수반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성능이 이렇게 효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예, 예. 그러기까지 시간들이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국내 기업에서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 지금같이 근데 비용 절감 이슈가 크게 불거질 때 그런 거를 제한을 해서 저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기업 평상시에 뭐 한참 뭐 기업 성장기에서는 뭐 적극 도입하고 채택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니까는 이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겠지만 지금 기업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예. 그 뭐 운영 관리 과정에서 뭐 많이 컨설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 뭐 사례가 좀 어떤 좋은 사례 뭐 아니면은 뭐 전환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우리 기업들만 갖고 있는 뭐 문제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게 아주 우수고개 사례라든가 아니면 아주 잘 해결했다는 문제보다는 예. 그 클라우드 전환을 기획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먼저 고려돼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전환 같습니다. 직전에. 네. 예. 그 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세울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중에서 어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갈 것인가를 예. 선정을 하고 이제 옮겨가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와 그다음에 레가시에서 지금 계속 운영되어지는 워크로드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클라우드 쪽에서 돌아가는 그 개발 방법론이나 운영 환경과 예. 레가시에서 돌아가는 개발 방법론이나 운영 환경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믹싱돼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단순하고 명확한 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옮겨간 그 워크로드와 그 다음에 기존 레가시에 남아있는 워크로드가 통합이 돼야 될 것도 있고 네네. 병행이 돼야 될 것도 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는 그 서비스 연계 관점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연계 관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통합 관점에서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 원칙이나 예. 아니면 그 기준들을 먼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원칙이나 기준 하에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롤, 그 다음에 레가시에서 해야 될 역할과 롤을 구조를 잘 조화롭게 믹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네. 저기 클라우드 운영관리 솔루션 오늘 정말 많은 솔루션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저기 사모님께서는 이런 솔루션은 꼭 좀 채택을 해야 된다든가 좀 강력히 추천하는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제가 어렵겠죠. 예. 제품명을 딱 찍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그렇죠. 여기서는 특정 같고요. 회사를 밀어주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클라우드 CMP 솔루션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네,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그 각 오픈 소스들 조각조각난 오픈 소스들을 모아서 기능들을 확장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각 회사의 그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를 더해서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솔루션 중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뭐 내가 특정 분야에 아주 강점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잘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컨테이너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솔루션이 있다든가 이렇게 특정 분야에 강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예예.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하려면 예. 클라우드의 그 풀스택,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풀스택을 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예예.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예. 그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통합 관제나 자동화 같은 건 너무나 당연히 지원이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 장애 처리를 뭐 인지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좀 차별화되는 솔루션들이 그런 그 장애 처리 요소들을 예. 그 머신러닝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솔루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유사한 장애나 동일한 장애가 발생되면 예예.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들어다가 복구를 자동적으로 진행한다든가 조치를 자동적으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장애 조치도 자동화되는 솔루션들이 좀 있고 예, 요즘에 그런 게 좀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쌓이면서 이제 네. 가능한 거죠. 예. 그 해외 사례의 데이터들을 또 들어다가 또 이렇게 레파지토리에 쌓아놓고 제공하는 그러니까요. 회사들도 좀 예.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솔루션들은 이제 그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네.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를 사전에 예측하고 감지하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예, 그런 솔루션들이 요즘 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 기반으로 그 인시던트 티켓을 먼저 발행을 하고 그러면 리소스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셀프 힐링이라고 하는데 먼저 자가 치유. 그래서 야, 그 아주 로봇이네요, 지능적인 예. 인시던스를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요즘 시장에 어나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투이 컨설팅 이런 우리 사모님 이런 얘기 자꾸 하시니까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기업들한테 클라우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좀 고려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기반 제반 환경들이 다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IT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또 너무나 새로운 기술, 상이한 기술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클라우드 전환은 아주 커다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하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지속적으로 서포팅을 해주는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이 받는 그 변화에 대한 충격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직원들에 대한 변화 관리, 그다음에 그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해서는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 우리 투이 컨설팅 뭐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면 접촉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왕 사모님은 클라우드 쪽 몇 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이게 클라우드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아까 초반에도 아키텍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작을 언제 했죠? 2013년 정도쯤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0년, 만 10년을 지금 이쪽에만 네. 계속 연구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오늘 대담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정말 저도 이 클라우드가 오늘 사실 이제 각사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투이에서는 뭐 각사 이념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하시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